그러면 차이나TV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자산전략팀의 박기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중국 내에서도 어떤 수소산업과 관련된 악셀이 계속 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어떤 수소산업에 대한 이런 박차가 가해지고 있는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이제 4일 이제 융기 실리콘 자재라고 하는 글로벌 태양광 1위 기업이 이제 상해 로즈핀치 투자라는 기업과 함께 수소 에너지 관련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정거 융기 실리콘 자재 창업자가 새로 설립된 합작법인의 회장 겸 사장을 맡을 것이라고 해서 융기 실리콘 자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이제 융기 실리콘 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염 배출이 최소화되는 수전의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전의 방식이란 태양광 전기를 사용하여서 이제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분해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6일 청명절 이후 처음 개장했던 이제 중국 증시에서는 융기 실리콘 자재 주가가 수소산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전 거래일 대비 4.8%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대장주 역할을 하는 융기 실리콘 자재의 참여가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의 키움에 따라서 이제 수소 테마는 당일 8.3% 오른 바 있습니다. 이제 융기 실리콘 자재 산업 리서치 부문장이신 바이윈페이에 따르면은 융기 실리콘이 수소산업에 도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양광 발전 비용 감소로 인해서 수소 생산의 경제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두 번째로는 수소 생산이 향후 융기 실리콘 산업의 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에 새로운 수요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이유 중에서 두 번째 이유가 수소 산업에 뛰어들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연간 글로벌 수소 수요는 약 6천만 톤 수준으로 만약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모두 생산하게 될 경우에는 약 1,50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필요합니다. 2020년 연간 태양광 발전 용량이 한 2,800기가와트 수준이기 때문에 50%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향후 30년간 매년 900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수소 에너지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 중에서 중국은 석탄 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이제 2018년 통계에 따르면은 중국 수소 생산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전 세계 평균인 18%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제 석탄을 통한 수소 생산은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이제 수소 에너지 도입 취지와는 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수전의 방식은 이제 중국 수소 생산량의 전체에서 1%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소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요한 목적 중 하나가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그리고 206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앞으로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수소 생산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융기 실리콘 자재를 포함하여서 앞으로도 많은 태양광 기업들이 중국 수소 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업체들의 어떤 변수들, 우려점들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반대로 또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텐센트의 최대 주주가 지분 2%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이것도 한번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어제 저녁인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텐센트 대주주인 이제 프로스가 텐센트 지분의 2% 매각을 계획 중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원래 텐센트의 최대 주주인 남아공 인터넷 기업 이제 네스퍼스가 2019년 투자 부문을 묶어서 따로 상장시킨 회사가 프로수스인데요. 이제 프로수스가 지분 매각을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에는 텐센트에 대한 지분율이 30.9%에서 28.9%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제 네스퍼스의 마지막 텐센트 지분 매도는 2018년 3월로 약 2%가량 당시에도 매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시장이 이번 뉴스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는 이유는 네스퍼스가 지난번 지분을 매각한 이후에 텐센트 주가가 6개월 만에 약 50%가량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텐센트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이제 지분 매각 때문은 아니었고 두 가지 매크로 요인이 있었기 때문인데, 첫 번째로는 국내의 규제로 당국이 게임 판호 규제를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 두 번째는 매크로 환경의 변화였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매우 심화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변수가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당국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규제를 나서고 있고 또 DCP 도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DCP란 이제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말하는 것으로 이제 결제 부문에서 향후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매크로 환경 역시 당시와 매우 비슷한데요. 현재도 역시 미중 간의 대립이 매우 심화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주가 급락을 경험했던 2018년과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향후 텐센트에 관련된 투자 심리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이슈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기업 트렌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다운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종목은 리닝, 인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스포츠 브랜드 살펴보겠습니다. 리닝 처음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로고를 살펴보시면 이 브랜드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웨어 기업인데요. 중국에서는 나이키, 아디다스, 스케쳐스, 안타스포츠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5등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매출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가 점차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실적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미중 무역은 지속되고 있죠. 예전에 안타스포츠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나이키와 아디다스 불매 운동이 생겨나면서 이제 애국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형에 대한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또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인형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20조 가깝게 됩니다. 19조 4,300억 원 정도 보여지고요. 매출은 점차 회복을 하면서 2020년도 4분기 기준으로 1조 4천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얼마 전에 필라홀딩스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적이 있어서 리복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코웨 패션과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5,700억 원 정도 보여지네요. 그리고 나이키 함께 비교해볼게요. 시가총액 240조 정도, 매출은 11조 6천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의 기업 리닝입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중국의 스포츠웨어 얘기해드리면서 안타스포츠도 한번 기업 소개를 해드렸고 그때 당시에 가격 경쟁력이랄지 다양한 군의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리닝은 어떨지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닝이 어떤 기업인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실적 현황이 어땠었는지 그 추이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 리닝이란 기업은 스포츠 레저용 운동화, 의류 그리고 액세서리를 제조 유통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스포츠웨어 기업으로 점유율로는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안타, 스케쳐스 등에 의해서 약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6.3% 규모고요.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이제 5위 수준이지만은 브랜드 파워로는 이제 로컬 기업 중에서 1등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중국 브랜드 파워 평가 지수에 따르면은 운동복 부문 2위 그리고 운동화 부문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립 초기부터 꾸준히 중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후원하면서 한국에서도 브랜드명은 모를지라도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로고는 다들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 정도가 많은데요. 네. 이제 창립자 리닝 같은 경우에는 과거 체주 선수로 이제 1982년 세계 체조 월드컵에서 6관왕을 기록했던 중국 스포츠 영웅입니다. 이제 과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최종 성화 점화자로서 나오기도 하였는데요. 그가 이제 1990년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리닝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중국 최대 스포츠웨어 기업으로 성장시켰던 바 있습니다. 리닝은 과거 중국 스포츠웨어 브랜드 중 독보적인 1위였으나 2005년에서 14년간 부진을 겪음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축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안타스포츠의 국산 브랜드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2015년부터 건강상의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창립자 리닝이 복귀함에 따라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따라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0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리닝은 코로나19로 중국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았던 작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1.2% 매출이 줄어들어서 그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히려 수요 회복과 국산품 애용 움직임에 따라서 전년 대비 8.7% 증가한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2020년 연간 영업이익은 22억 위안으로 22% 증가하였고 순이익은 17억 위안으로 13% 증가해서 오히려 평년 대비 개선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언뜻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키즈 매장을 포함한 전체 매장 수는 오프라인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617곳이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액 등 실적 개선의 배경에는 온라인 등 판매처 다변화 전략이 성공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020년 가맹점 매출액은 전년 대비 9.7%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액은 29.7% 증가한 바 있습니다. 실적 동향들 그리고 지금까지 추이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리닝에 대해서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투자 포인트는 중국의 애국 소비 움직임입니다. 네. 방금 전에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된 2018년부터 중국에선 자국 물품 소비를 권장하는 고어차오 마케팅이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고어차오라는 말은 중국의 전통 문화를 의미하는 고어 그리고 트렌드라는 뜻의 차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칭다오 맥주나 따바이투 같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중국 브랜드들이 사랑받는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추후에 가면 갈수록 중국 문화 DNA를 보유했으면서 동시에 젊은 세대의 취향에 부합하는 트렌디한 제품으로 그 의미가 확산된 바 있습니다. 이제 고어차오 트렌드가 약 3년간 진행된 현재로서는 이게 당연한 현상으로 보일지 모르나 당시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였습니다. 과거 중국은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외산 브랜드의 소비가 점점 더 높아져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스포츠웨어 시장 점유율 상위 20개 브랜드의 침투율을 비교할 시에 2010년에는 중국 국산 브랜드들의 침투율이 59%였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여서 2019년에는 38%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리닝은 앞서 말했던 이런 고어차오 마케팅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런칭한 캐주얼 브랜드 중국 리닝이 중국 90년대 감성과 현 시대의 스트리트 패션을 잘 결합시킴에 따라서 90년대생들과 00년대생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또한 리닝은 해외 패션 컬렉션 출품 전략을 진행을 한 바 있는데요. 이게 본토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18년 뉴욕 패션 컬렉션 당시 리닝의 검색 횟수는 평소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버에 중국 리닝 관련 해시태그만 1.4억 개가 기록된 바 있고요. 이러한 이제 중국 고어차오 마케팅이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중국 90년대생들 그리고 00년대생 등이 국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스포츠웨어의 주 소비자층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향후 리닝의 실적이 더욱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닝의 경쟁 관계에 있는 현재 중국 국내 1위 브랜드 안타스포츠웨어 같은 경우에는 고급 브랜드 라인을 필라 등의 외산 브랜드로 채웠기 때문에 리닝과 대비했을 때 이런 고어차오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참 패션 부분을 보면 젊은 사람들, 특히 학생들의 마음을 잡아야 정말 실적도 그렇고 전반적인 유행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관련해서 전략을 잘 짜는 것 같고 학생뿐만 아니라 더 나이대를 내려서 키즈 패션도 중국에서 굉장히 붐을 일으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키즈 패션 시장은 점점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 국내 아동복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015년 이래 연평균 약 14.4%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중국 의류 브랜드들이 적극적으로 아동복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리닝은 과거부터 이제 리닝 키즈라고 하는 키즈복 이제 라인을 따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제 리닝 회장이 복귀한 이후에 리닝 영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새로 개편을 했는데요. 회사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육성하기 시작하니까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말 173개에 불과했던 점포 수가 2018년 상반기 631개로 늘었고 작년 기준으로는 1,100개 수준까지 달해서 3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경쟁사인 안타스포츠의 아동복 매장이 3,000개가 넘는다는 수준을 고려해 본다면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리닝 영에 대해서도 외형 성장 속도가 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까지 짚어봤고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하나만 더 짚어보죠. 네, 이제 중국에 투자할 때는 항상 정책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중국 정부에서 현재 스포츠 산업을 매우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스포츠웨어들의 성장이 더욱더 기대되는 바입니다. 중국 스포츠용품 시장은 중국 정부의 스포츠 산업 발전 정책에 힘입어서 빠르게 성장 중인데요.
최근 중국 정부는 스포츠 산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발표되었던 2014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까지 스포츠 산업을 5조 위안 규모까지 육성을 하고 인당 평균 운동 가능 면적을 2제곱미터까지 확대하고 또 장기적으로 운동하는 스포츠 인구를 5억 명까지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산업의 발전은 스포츠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스포츠 용품 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은 운동복 및 운동화를 포함하는 스포츠웨어 매출액이 2020년 전년 대비 17.3% 증가한 3,166억 위안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제 현 수준에서 이제 2017년 중국 스포츠 인구가 4억 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2025년에는 약 5억 명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서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웃도어 액티비티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리닝 등 중국 스포츠 브랜드들이 이제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 수요 증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5억 명이 스포츠웨어 2벌씩만 사도 뭐 어마어마한 매출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 또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리닝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자산전략팀의 박기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